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일부 지역의 전세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사실 어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또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꾸준히 이달 초에 그 지정하면서부터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아마 정책을 발표를 하고 11월 6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구체적인 어떤 지역까지 정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량이라든가 매매가 지수가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에서는 예측을 했으나 예.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걸 기대하고 이런 각종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대책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미 좀 노출이 좀 많이 됐고요. 아. 특히나 8월 12일 날 입법 예고된 부분보다도 사실 후퇴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일정 자체는 이제 10월 초부터 즉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뭐 10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6개월이 이제 연장이 돼서 4월 29일 날 또 실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예. 또 적용되는 지역조차도 당초는 8월 10일 날 입법 예고 시에는 투기가열 지구 전 지역을 뭐 투기 지역 해서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별로 또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어떤 적용의 지역 그다음에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작다라고 판단을 시장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미리 알려지고 예고되고 예상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추가 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어떤 지역일지 왜 물망에 오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도 동별 규제를 했는데 동별 규제를 했을 때 빠진 지역들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상했던 같은 지역인데. 투기가열 지구 내에서라도 뭐 과천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남구에서도 뭐 논현동이라든가 뭐 세공대고 뭐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민간 택지 지구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뺀 것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안정화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네네.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를 당초 8월 10일 날 입법 예고한 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그 밖에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공시지가를 현재 실거래가하고 좀 현실화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 40년으로 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먼저 실거래가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4년 동안 연차별로 조금씩 올리기로 뭐 했었죠. 보유세 강화를 예.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미 네. 나와 있던 규제이고요. 네. 또 하나는 30년에 4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이제 상승을 시킨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미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강화한 상태에서 뭐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안전진단 자체의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늘린다고 해서 실제로 재건축이 활성화되거나 침체되거나 이런 어떤 기준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목상의 규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최근에 꺼내들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 중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던데 최근에 전월세 시장은 좀 동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심각합니다. 심각한 예, 상황인가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나와 있던 매물이 예. 오후에는 바로 계약이 되고요. 아. 또 가을 이사철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겨울방학해서 또 그렇죠. 학년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 전세를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을 많죠. 텐데 예. 실제로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자사고 폐지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죠. 교육 문제 주요 변화가 뭐 있었죠. 학원가라든가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빠르게 전세가 소진되고 있고 또 굉장히 전세 가격도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참 전세 시장도 지역별로 다른 게 어떤 지역은 역전세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은 오히려 지금 전세난이고 이게 참 지역별로 많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교통 여인이 좀 불편하거나 예. 그다음에 또 교육 여건이 조금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지역들은 오히려 그쪽에 있는 전세 시장은 좀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고 반대로 또 특정 지역은 아까 우수한 어떤 그런 학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또 쏠림 현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계속 지금 있었죠. 뭐 전월세 상한제나 이런 걸 그러게요. 꺼낸다고 그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좀 의문은 들거든요. 이거는 아마 자사고 폐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특목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고 전환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변화들이 좀 있었죠. 결국에는 형성되어 있는 교육 시설이라든가 학원 시설들을 인위적으로 또 분산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나름 그 지역에 형성되는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앞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어떤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니라고 좀 보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예.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역을 따져보면 네. 1984년 1월 1일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때는 1년 동안의 전세기간 의무 기간이었거든요. 네. 전에는 이제 훨씬 더 짧았던 네.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말에 이것이 2년으로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1년에서 2년으로 증가됐을 때 엄청난 전세 대란이 있었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전세가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현상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일부 가장들은 또 아, 네. 폭등한 전세 때문에 조금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하거나. 선택을 한다든가 예. 이런 측면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과 같이 80년대 말에 1년의 의무 기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도 좀 생길까 봐 심히 걱정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만약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정부가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많이 꺼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걸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까,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을까는 좀 우려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일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규제 매물이 출회가 되고 공급이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은 아니고요. 네네네. 계속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계속 또 억제를 하고. 근데 수요 억제는 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억제는 되지 않고 공급은 계속 또 규제가 되고 있어서 출회가 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다 보니까 네. 정부의 규제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매물 잠김 현상들을 풀어주는 현상들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만약 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미 상한제를 벗어난 아파트들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세가 확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점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또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또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또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결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은 이제는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